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 평일이고요. 첫 번째, 내일 발표할 추가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중요도 5개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없는데 이제 폭락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잘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미쳤습니다. 무주택자, 실수요자, 1주택, 다주택자 이제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다 죽자는 건가요? 이전에는 누군 풀어주고 누구는 규제하고 이렇게까지는 정책을 나왔었는데 이제 남은 밧줄마저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일 발표할 추가 규제 정말 참담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부동산 내용과 관련해서 집값, 그 다음에 지역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짚어드렸어요. 무주택자는 웁니다. 이런 영상도 하나 드렸고요. 정부의 규제 필살기 나왔다. 이런 영상도 드렸습니다. 어떤 대권 후보의 공약, 집값 폭락한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나서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잃지 않는 베팅은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기본 원리가 원금을 보전해서 안전하게 간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대출 한도 절반으로 준다. 지금 가계부채를 6% 정도로 올해 이제 마감하려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년 되면 아마도 4% 정도로 줄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2단계 조기 도입 시 2단계라는 거는 DSR 규제를 얘기를 합니다. 1단계라고 하면은 신용대출 규제가 있었죠. 주택에 이제 1억 이상을 투자를 하지 못한다. 1억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은 환수 조치가 내려오잖아요. 이제는 2단계다. 대출 한도가 3억 원에서 1억 6천으로 바뀌었다. 22년 7월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기에 또 소급 적용을 하겠지만 3억을 받는다는 대출 가정을 하에 DSR 40%를 적용시켜서 1억 2천만 나오게 되고요. 신용대출까지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1억에 40%를 적용하게 되면 4천만 원으로서 총 합이 1억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기 도입 시 대출 한도가 1억 6천이 나오게 된다. 2단계 DSR이 시작이 되면 2억 원 초과에서부터는 40%가 걸리기 때문에 더 웃긴 거는 3단계까지 시행을 한다고 해요. 23년 7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 적용을 하겠지만 23년 7월이 되면 이번에는 1억 원 초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5%로 더 줄여지는 거예요. 40%에서 기존 40%에서 25%로 줄여지는 정책을 한다. 내일 발표할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죠.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차주별 DSR 적용받는 대출자들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강도 고통 분담을 예고한 바 있다는데 이 고통 분담을 왜 국민들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금융권 다 규제를 때리겠다. DSR 차주 단위의 규제를 23년 7월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가능합니다. 왜? 거대 여당이잖아요. 앞으로 3년이 더 남았는데 법안 통과 못 시킬 게 뭐가 있습니까? 자, DSR 조기 확대, 연봉 5천만 원을 예를 들었을 때 대출한도 3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 줄어든다. 똑같은 말 했습니다. 기존 1단계에서는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을 했으나 이제 주택담보 신용대출 등 2억 원 초과되면 DSR 40%씩 차등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3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리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도 1.25%까지는 금방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의 테이퍼링도 조기에 선언을 했고요. 금리가 1.25%까지 한국은행에서 올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이다. 그럼 아마도 4%대가 도래할 겁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도 굉장히 많이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월세만 살아라. 왜? 전세 같은 경우는 DSR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전월세 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세화고 월세화고 반전세로 갈 것이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데 이제 폭락이 온다. 이런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자,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됐으나 강남 3구는 여전히 강세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돈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집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여전히 강세고요. 강남, 서초, 반포 이쪽은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고점 인식 확산으로 대출 규제 강화에 동대문, 도봉, 강북구 등 숨 고르기 나왔다. 최근 수요자 사이에서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말 맞아요. 제가 항상 주장해왔던 게 양극화입니다. 강남 압구정동은 평균이 벌써 33억이에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 광교 같은 경우는 15억에서 16억이고요. 영통구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8억에서 9억입니다.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이 속도를 체감을 하셔야 돼요. 강남, 서초, 송파는 불패죠. 계속 오릅니다. 자, 동대문, 강북, 도봉은 요만큼 올랐는데 요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래도 요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랐다. 15억 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원래 대출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진짜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15억짜리, 16억짜리들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대 아파트고요. 신고가 58억 나왔습니다. 자, 신고가 9월 2일 날 계약이 됐고요. 58억 9층 나왔습니다. 비싸다고 소문난 이 현대 아파트. BTS 지민도 갖고 있죠. 이 아파트를 40억에 거래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아파트들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에 아크로 리버뷰라고 있습니다. 한강뷰고요. 신고가 10월 19일이죠. 9월 달에 33억 8천만 원. 이때부터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겠다. 8월 달에 슬슬 나올 때였는데 10월 19일 37억 5천만 원. 신고가 행진 썼습니다. 반포 센트럴자이죠. 잠원동이고요. 신고가 34억 나왔는데 역시 거래된 게 9월 달에 34억 나왔습니다. 자,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죠. 가장 인기 있는 서울의 반포 아파트고요. 9월 11일 9월달 무려 36억 35억 천만 원 거래가 터졌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래는 40억 이상만 거래가 될 겁니다. 매물이. 우리나라 1등 아파트죠. 34평인데 42억 거래 나왔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서초 한강 바로 앞에 있고요. 9월 2일 거래 42억 나왔고요. 34평에서 44평 평형대를 바꿔서 9월 15일 날 신고가 50억 터졌습니다. 계속 신고가가 터지고 있고요. 강남과 서초구, 송파, 반포, 잠실, 불패입니다. 불패. 규제를 할수록 올라간다. 왜?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올라간다. 제가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다 말씀드렸죠.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요. 그 입지 보시고 교통 호재, 학군, 일자리 수요 요것만 보셔도 돼요. 네, 요렇게만. 대출 규제 비웃는 현금 부자들. 강남 3구 마용성 줄줄이 신고가 행진이다. 9월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 뒷걸음이지만 토지거래 제한으로 묶였지만 한양 8차 70억 넘었고요. 투자가치 높은 단지 중심 매수자 넘치고 흐릅니다. 지금.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서초, 송파구 즉 잠상, 대첩, 강서송, 마용성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강서송과 마용성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정비사업 개발 호재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22년 집 부족하고요. 23년 부족하고 24년 부족하고 25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3기 신도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없는 이상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동반돼야지 취업률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양질의
아파트가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이 꾸준히 공급이 되면은 아파트 가격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서울에 20년 차 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레미안 원베일리 정도만 엄청 최신 거고 지금 신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축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고요. 다 20년 차 넘었어요. 하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강남과 서초, 송파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용산과 마포, 그 다음에 이쪽들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출 규제 내년 7월에 들어오게 되면 2차 상승 사이클이 분명히 시작을 할 겁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부터 교통 호재가 활발한 지역까지 엄청나게 상승폭이 크게 올라갈 거예요. 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